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밤 9시 36분입니다. 오늘 강아지는 이불로 푹 싸놨는데 좀 전에 샤워 한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불에 지금 쌓여 있는 거고. 자, 하여튼 오늘 한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금요일날 미국이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당장 한국이 급등 오버슈팅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열어봤어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오늘 시장을 지켜봤었습니다. 언제까지 열심히 봤냐면 오늘 사실 아침 9시 이전에 동시호가 때 좀 열심히 봤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갭 상승은 사실상 확정이 된 건데 얼마나 갭으로 많이 뜰 거냐가 사실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열심히 봤다고요. 어디서 한국 시장이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할 것이냐를 잘 봤다고요. 좀 지나고 나서 뭐 드리는 이야기긴 한데 이렇게 좀 보면요, 한국 시장은 여기는 종가 5월 10일 날의 종가인 435.95인데요 대충 436이라고 할게요. 436이란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저항에 지금 이제 그나마 이게 중요한 저항은 아니에요. 436이 430이나 뭐 420처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는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 자리가 어떤 뭐 적당한 저항이란 얘기죠. 어느 정도 적당한 힘을 갖고 있는 저항인데, 오늘 아침에 만약에 436을 갭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했었더라면은 오늘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바로 급등 랠리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얘가 시작부터 436을 돌파한 장 해버리면 아마 오늘 콜옵션의 모양도 이렇진 않았을 거고, 콜옵션도 아마 훨씬 더 갭으로 많이 떠가지고 거의 6월 3일날 나왔던 윗꼬리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아마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시가가 선물이 436 아래에서 435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 오늘 별로 변동성을 줄 생각이 없는 모양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걸 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오늘 시가가 가만히 보시면은 오늘 시가가 얼마죠? 이 82,700원이거든요. 이날이 어떤 저항이 될 거예요. 6월 3일날 종가 82,800원이나 아니면 6월 3일날 고가 83,000원이 어떤 이 강한 상승을 할 거면 반드시 안착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인데, 오늘 갭이 82,700원까지 밖에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83,000원을 넘어가거나 이 정도 돼버렸으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원웨이 상승, 강한 오버슈팅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오늘 82,700원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나 지수를 보나 아침에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변동성을 확대시킬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였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그냥 지금 바로 오버슈팅 시작해도 돼요. 한국은 그냥 바로 오버슈팅 시작해도 되는데, 이제 아무튼 오늘 436이란 자리에서 어떤 저항을 느끼면서 좀 얘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아무튼 아직까지 해외 시장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눈치 본다고, 또 아니면 FOMC 회의가 다음 주니까 FOMC 회의 관망세로 눈치를 본다고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같은 때에서 이제 오늘 같은 때가 아니죠. 요즘 같은 때 아무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무튼 한쪽만 노리시는 게 여러분들 제일 그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바람직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가장 쉽고 편해요. 개인들한테 상승과 하락에 둘 다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양쪽으로 열린 때이긴 한데요. 세상이 좋아져서 양쪽으로 기회가 열리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양쪽으로 기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양싸대기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때 아마 시초가에 오버슈팅 간다고 이제 상승 쪽으로 따라붙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계속 하방을 봤는데 이번 오버슈팅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이야 생각해서 바로 상승으로 따라붙었는데, 근데 오늘 음봉 맞고 밀린다 이러면 이게 멘탈이 따따블로 깨지거든요. 사실 가장 그냥 일반적인 개인 입장에서는 한쪽만 보면서 한쪽만 노리는 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만 노리는 게 가장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예, 기회가 상승하고 하락 둘 다 노릴 수 있다고, 이게 기회가 두 배로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회가 두 배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위험도 두 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싸대기도 맞을 수 있다고요. 물론 제일 좋으면은 양쪽으로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 4분의 1 확률인 거고, 양쪽으로 다 까일 수 있는 확률도 열려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저는 관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이제 추종하다가 양싸대기 맞을까봐 그런 멘탈 지대로 깨지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빡 받거든요. 그럼 또 다음번에 또 시장 잘 안 보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더 깨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점에서라도 저는 이제 하방에만 집중해서 시세를 좀, 저는 하방에만 집중하기에도 지금 정신적 에너지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한 번에 뭐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갖고, 아무튼 저는 한쪽만 지금 보면서 관망만 하면서 이제 제 어떤 스트레스를 빼고 어떤 좀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건 저의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에 하여튼 뭐 양쪽으로 양사대기 받으시는 분들이 또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뭐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 아무튼간 한국 시장은 오늘부로 이제 436이라는 자리를, 여기를 어떤 저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오늘은 430 테스트하고 436 테스트하고 결과적으로 요 3포인트 내외의 범위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시장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옵션 시장을 보면 5분 대기 정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콜 옵션들을 보면 이건 이제 당월물이라서 다 음봉 맞고 죽어 있는데, 차월물들 보면 다 21선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콜 옵션들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사 버튼만 누르면 뿅 하고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뭐 당장 뿅 하고 날아갈 생각은 일단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뭐 FOMC 관망세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어떤 수급적 이벤트라든가 이런 점들에 의해서 지금 당장 변동성을 한번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시장을 보고 있다고요. 이번 주부터 바로 달릴까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전전긍긍 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부터 바로 달리지는 않네. 그러면은 이번 주 정도는 그냥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요즘에 제가 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버슈팅 나왔을 때 하고 지금은 조금 좀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아무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약하다는 것도 좀 하나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환율 부분이 좀 이상하다. 또 그리고 공매도란 게 하나가 이번에 추가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들이 살짝 긴축 쪽으로 돌아서려고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 정도가 지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주도주가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약하고 어쨌든 하락 추세 중이라는 거를, 단기적이지만은 아직까지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불과합니다만은 어쨌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이런 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장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S&P는 좀 강해요. 근데 나스닥이 약해요. 나스닥이 약한 이유는 뭐예요? IT 대형주가 약해요. 하여튼 지금까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시장을 끌어왔던 게 IT 대형주들, 애플 이런 것들인데 걔네가 유달리 약하다고요.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과 다른 점들,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겠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급등할 때 항상 시장 분위기에 도움을 줬던 비트코인이 최소 지금 넥라인은 붕괴된 상태다 라는 점도 좀 한번 같이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튼 정신적 에너지도 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빡시게 사용을 해버리면은 모자랍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아무튼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에, 지금 같은 좀 애매한 타이밍에 너무 막 애를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변동성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죠? 터지고 난 이후에 뭐 숏을 보거나 한쪽으로만 보시면서 좀 하여튼 좀 관망하고 그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환율도 좀 아무튼 좀 심상치는 않아요. 뭔가 좀 심상치는 않아. 환율이 지금 당장 원달러 환율이 뭐 강하게 위쪽으로 막 워낙 약세가 막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환율도 밑에 지지선들도 많고, 뭔가 좀 이 부근에서 1110원 요 부근 어딘가에서 지금 자꾸 일단 뭐 버티고는 있습니다.
뭐 당장 일단 무거운 이평선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내려오고 있어서 당장 반등한다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지금 분위기들이 이런 지표들이 옛날에 막 진짜 시장이 강했던 그때와는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요즘 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뭐 일본이고 뭐 하여튼 전 세계가 어떤 그래도 다들 뭐 눈치만 슬슬슬슬 보면서 어떤 뭐 고공행진만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뭐 중국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중국도 뭐 혼조하고요. 상해는 오르고 선전은 하락하고 뭐 이런 모습. 일본도 뭐 약간씩 오르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씩 오르는 게 하방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요. 뭐 0.1% 하락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0.27% 상승이잖아요. 그죠? 우리 옵션 맨날 봐서 알잖아요. 0.27%라도 상승 마감하면, 이렇게라도 상승 마감을 해버리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라는 게 때가 중요한데 저렇게라도 한번 고춧가루 뿌려버리면은 얘가 그 풋옵션이나 이런 하방 쪽에 확 맛이 간다고요. 이런 점들 보면은 하여튼 요즘에 그 분위기가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한국은 오버슈팅을 앞두고 있고, 뭐 해외 시장도 분위기 뭐 애매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고 유럽이 지금 가장 강하긴 유럽이 그나마 독일 이런 데가 차트가 제일 좋긴 한데, 독일 얘네도 오버슈팅 줘도 되는데 맨날 0.1% 막 이런 식으로 빌빌빌 기어가면서 눈치만 슬슬슬 보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망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있죠. 뭐 사실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밤 미국장에서 봐야 될 건 뭘까요? 오늘 밤 미국장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S&P가 여기 있는 전고점 돌파 한창 하느냐 마느냐. 드디어 전고점에 왔습니다. 그죠? 전고점 오늘 돌파 한창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S&P 전고점 자리,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S&P 지수 종가가 4225인데, 이 자리가 4225란 자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한국 코스피 선물로 환산하면 한 436이었나요? 그죠? 436 정도 되는 자리. 방금 전고점이 여기 있는 요 날의 고점과 지금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미국하고 한국은 지금 키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키가 비슷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무튼 그 미국 같은 경우 뭐 바로 날아가도 되긴 되거든요. 오늘도 바로 슈팅 줘도 되는데, 솔직히 좀 그 아시아장이라든가 유럽장 분위기가 좀 별로 그렇게 막 환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독일이 0.1%로,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 보면 0.3% 이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막 그렇게 급등으로 바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럼에도 모르죠. 뭐 미국은 뭐 어쨌든 뭐 미국이 슈팅하면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면은 뭐 다른 놈들도 따라는 가긴 갈 테니까, 아무튼 미국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S&P 현물지수로 보나 선물지수로 보나 잘 보시라고요. 만약에 얘가 오늘 미국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여기 전고점에 있는 이런 고점 자리들 있죠. 이런 고점 자리들 갭으로 확 넘어가 버리면 오늘부터의 미국장은 바로 또 막 하루에 막 1%, 2%대 막 그런 급등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갭으로 어디서 출발하느냐,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걸 가지고도 뒤통수를 엄청나게 치긴 쳐요. 예를 들면은 뭐 요런 날 정도? 이날이 며칠이지? 5월 25일 날 이런 날 같은 경우도 사실 한번 보낼 수 있었다고요. 슈팅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꾸역꾸역 되돌렸거든요. 심지어 이날도 그래요. 6월 1일 날도 거의 어제 고점 부근까지 올라서 갭상승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오버슈팅 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되돌렸거든요. 아주 그냥 뒤통수 쳐먹으려고 하는 짓들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정말 드리블이 대단하다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일단 그 자리를 일단 뭐 오늘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그 보셔야 될 자리가 이런 자리다. 갭상승 해가지고 갭으로 막 여기 있는 역사적 고점을 막 돌파한 착해서 날아갈 수도 있다. 갭으로 이런 자리 돌파한 착 해버리면은, 갭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착 해버리면은 또다시 변동성이 막 폭발하면서 오늘 밤은 당장 날아는 갈 수 있다라는 점들 일단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한국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뭐 당장 그렇게 날아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이 그래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오늘 밤에 막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모르죠. 한국 그러면 분위기, 한국 오늘은 뭐 양매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해놨지만 내일부터 또 한국도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뭐 내일도 똑같습니다. 갭상승으로 436을 강하게 돌파한착하면서 출발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장도 원웨이 볼린저 밴드, 일봉상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436이라는 자리 잘 보셔야 되겠고, 미국은 그죠? 전고점 자리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자리.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5월 10일 날 고점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요날 5월 7일 날 고점 선물 기준으로는 4232가 고점인데요.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 출발을 해버리면은 미국이 S&P 선물 기준으로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착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도 어쨌든 당장 슈팅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이번 주는 뭐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다고 했는데, 미국이 아무튼 또 변동성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봐야 된다, 그죠? 미국이 그래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한국이 436을 돌파한착하지 못하면 한국은 또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다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 뭐 나스닥은 지금 이제 S&P에 딸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나스닥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지금 그 S&P 현물 지수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죠? S&P 현물 지수 기준으로는 한 4235? 이 정도 돌파한착해서 여기 4235를 넘어서 갭 상승하면은 아마 S&P 같은 경우는 원웨이로 오늘부터 당장 어떤 슈팅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을 건데, 아무튼 어디서 시작하는지 좀 잘 봐야 되겠죠. 지금 다들 아무튼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해. 그래서 그 손가락이 빠르신 분들은 뭐 단타 차원에서 뭐 이런 자리를 갭으로 넘어섰네라고 하면 원웨이 나오네라고 해서 뭐 장중에 뭐 단타라도 뭐 따라가 보시든지, 그런 점들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 한쪽만 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한쪽만 보는 게 제일 헷갈리지 않고요. 그게 제일 속 편하긴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위쪽을 볼 거냐 아래쪽을 볼 거냐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위쪽을 보기도 마음이 좀 별로 불편한 자리고, 큰 상황에서는 아래쪽을 보는 게 마음 편안하긴 상황이긴 한데, 큰 그림에서는. 근데 여전히 작은 그림에서 보면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좁은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락 쪽을 보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래저래 애매합니다. 이래저래 애매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양한 지표들 눈치 잘 보시면서요,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점들, 비트코인이라든가 분위기들 잘 참고하시면서 그 분위기 잘 참고하시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때 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오버슈팅 나온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점들 고민해 보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게 제일 일단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지금 잘 모르는 구간이라 뭐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죠? S&P가 오늘부터 이제 당장 전고점을 갭으로 넘어가면서 당장 원웨이로 막 날아가느냐, 아니면 이번 주에 어떤 박스권으로 재미없게 흘러가느냐 라는 점. 한국 시장 기준은 뭐라고요? 436 강하게 갭으로 돌파한착하면은 원웨이로 막 날아가면서 어떤 오버슈팅 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요거 강조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